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어제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업을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PPT는 지금 수업 시작하는 그런 양 보고 계속 부족하면 올리고 아니면은 이제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PPT의 이름을 한 번이라고 줬어야 되는데 2번에 져가지고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까지 저희가 어제가 아니라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콜앱에서 이제 파일 올리고 그다음에 업로드 하는데, 콜앱에 이제 파일을 올리게 되면 그 연결이 어떤 이제 섹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연결이 계속 유지돼 있거든요. 뭐 연결이 쉬는 시간대 동안 해서 끊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잠깐 연결 끊긴 거 가지고는 그 있던 파일이 없어지진 않는데, 음, 장시간 동안 그 파일 연결을 안 하게 되면 그 이렇게 지금 업로드 지금 화면상에 보이고 있는 이런,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전에 올려놨던 테스트 파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다시 여러분들 한번 콜앱을 키는 거,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다면 콜앱을 키신 다음에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또 새 노트로 할 거고요. 저처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을 이번에는 한글로 할게요. 선영회기. 이런 식으로 이름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을 나중에 한글로 해놔야 좀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 연결까지만, 네, 연결까지만 해놓으시면 자기가 돌리면서 뭔가 잘 안 돌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실습을 하는 것들을 치실 때 제가 좀 연속적으로 좀 실습을 저도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연속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 이게 위에 있는 걸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름, 뭐 함수명 같은 거나, 아니 함수명이 아니라 변수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씩 지금 있는 PPT보다는 좀 다르게 써놓으면 위에 있는 데이터와 연관관계 없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좀 바꿔가면서 PPT가 살짝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원래 저번 시간에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우리가 선형회기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했었고요. 제가 여기까지 한 거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파일 업로드까지 한 거.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면 그 전에 만들어 놨던 노트를 한번 열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new file 2라는 걸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했었고, 제가 밑에다가 좀 몇 가지 테스트를 하긴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한번 그때 했던 거 각각 복습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연결 중을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중간중간 제가 쓴 거에다가 어떤 좀 자세한 내용을 쓰고 싶다면은 요 텍스트를 플러스해서 붙이면 되는데, 뭐 그리고 그 상황들을 빠르게 뭐랄까, 제가 쓴 PPT의 내용들을 같이 붙이고 싶다면 여기 캡처해서 여기다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용량이 커지니까 이미지를 넣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번에 했던 간단한 것들이고,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으로 돼 있고 얘는 폴더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리눅스의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었더라. 그리고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터치나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었고, ls 치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다시 업로드하는 방법. 그래서 파일을 선택해서 제가 이런 우리가 이제 실습할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다. 그래서 업로드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수업 진행했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 이거는 지금 이 파일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 얘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대신 얘를 지금 방금 올린 AG CSV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켜서, 예,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로운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선형획이라는 지금까지 이제 변경된 거 뭐 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수업은 업로드해서 업로드된 파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업로드된 파일을,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선형회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시간 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간 부분이 있고요. 선형회기는 이제 우리 이제 머신러닝을 배우면 어떤 거 먼저 배우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뭐 구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형회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가장 쉽기도 하고요. 가르쳐 드리기도 제일 먼저 배우기에도 가장 무난한 내용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1차원 방정식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 가지고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간에 특성을, 상관관계가, 어떤 데이터든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요. 물론 상관관계가 없는 데이터도 있죠.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뭐 몸무게가 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겠죠. 네, 그런 거라든지, 네, 이런 몇 가지 같은 건 상관관계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런 수가 사라지지? 네. 그래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데이터의 특성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성은 이제 관찰되는 현상들을 개별적인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 fx라는 함수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는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키가 크든 뭐 작든 간에, 아니면은 삐쩍 마르든 좀 통통해도 당연히 서로 다른 그런 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쪽 X축이 키라고 한다면 Y축 무게는 아무리 상관관계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이렇게 분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좀 분포가 되지만 뭐 말도 안 되게 뭐 키가 뭐 지금 180, 이쪽 180 정도의 키인데 몸무게가 뭐 20kg다. 이런 거는 사실상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이런 분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개의 몸통 길이와 높이, 강아지 종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성으로 얘 같은 경우는 분류 문제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몸의 길이와 몸통과 그 다음에 뭐 길이를 이용하다 보면 어떤 강아지는 몸통도 크고 길이는 짧아요. 예, 이런 쪽에 몰려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강아지는 이런 식의 몸통과 길이가 비율이 좋은 강아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닥터 훈트인가요? 그런 강아지들은 몸통 길이가 이건 좀 반대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강아지와 큰 강아지에 그래서 종을 구분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가격과 면적 간격도 동일하겠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주택 가격과 면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비슷한 지역에서 면적이, 여기가 평수, 우리 그냥 한국이니까 평수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평수가 커지면 40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0평이 있고, 그 다음에 20평대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가격은 어쨌든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일 거예요. 근데 뭐 집이 오래되거나 하면 좀 가격이 뭐 30평보다도 좀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대신 어쨌든 이런 어떤 선행적인 관계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형 회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좀 특성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예측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선형회귀에서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방정식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절편을 이용해서 선형회귀가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선형회귀 이제 기본 공식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공식이 있지만 우리에서 이제 선형회귀 기본 공식은 W를 쓰게 됩니다. 절편은 동일하게 절편을 사용하고 W를 쓰는데 뭐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중치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저기 이 지금 1차원 방정식에서 사실은 이 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x의 앞에 있는 이제 기울기 값이 되겠죠. x는 어차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기울기의 값이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절편도 영향을 주겠지만 가중치의 값이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중치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뭐 이건 영어로 뭐 절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 또는 가중치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회귀를 해 나가는 실습을 오늘 진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넘어가고요. 선형회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기울기와 절편을 이제 찾는 건데요. 뭐 1번, 2번, 3번 같은 저런 그 선형 이런 그 선분을 그리겠죠. 선분을 그리는데 이때 뭐 여러분들도 다 요 지금 파란색의 데이터라고 하면 어디든지 그릴 수 있어요. 1번에도 그릴 수 있고 2번에도 그릴 수 있고 3번에도 그릴 수 있는데 물론 정답은 1번이나 3번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그리는데 이게 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기울기와 절편값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최적의 값, 모든 애들이 그래도 가장 만족할 만한 값으로 찾아가는 게 선형회귀 모델이고요. 이 선형회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실습하는 그 사이킷-런에는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특별히 여기랑 얘는 얘랑 가깝고 얘는 얘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어야지 하고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져 있는 알고리즘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그런 절편과 가중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요 선형회귀 모델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실제로 어떤 현장에 제가 이 마이크 있는 걸 밑에다 쓰네요. 제 목소리 잘 들렸나요? 잘 들렸다고 생각할게요. 따로 뭐 말씀을 하진 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잘 모아가지고 그리고 특성이 확실히 적용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형에게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가중치와 절편이 이제 계산이 돼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선형회귀 모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X축에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모델을 선택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번과 3번을 뭐 연습 삼아 쓸 수는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2번을 선택하는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간단한 선형회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콜앱에서 사이클런 라이브러리가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콜앱을 쓰고 있으면 따로 다른 설치가 없이도 아마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이나 아나콘다를 여러분들 PC에 설치했다면 사이클런을 아마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그레션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우리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킷-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넘파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리니어 모델에 있는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걸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델명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콜앱에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낙서를 했으니까 요 낙서를 지우고 네.
여러분들도 저도 어차피 다 저도 그냥 이미지로 놔뒀어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치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를 제가 안 치고 그냥 텍스트로 주면 붙여넣기만 하시고 이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최대한 동일하게 치는 쪽으로 해서 음, 여기를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코드를 플러스해서 만들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코드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얘는 어쨌든 뭐 인터프린트 언어라서 밑에 거 실행하고 위에 거 실행해도 사실은 절차 지향에 문제는 없지만, 실행이 안 된 애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절차 지향처럼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쓰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내려가는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앱을 쓰신 분들도 있고 혹시 안 쓰신 분들도 있으니까 실습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이썬 코드 같은 것들은 모르는 부분들은 다 웬만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갈래요. 처음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면서 가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임포트 일단은 우리가 그 먼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다 한 번씩 쳐보고요. 파이썬, 이 콜앱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친 것처럼,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이렇게 힌트를 줘서 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좀 빠르게 치시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에러가 없다면은 아마 특별한 뭐 신텍스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제가 F를 넣었죠.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어떻게 적혀 있는 건지를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에러를 해결하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밑에 있는 PPT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오타만 없다면 실행이 다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먼저 실습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F자를 하나 넣어봤는데 F자를 하나 넣어봤더니 역시나 에러가 있다고. 네. 이런 이름에 가지고 있는 함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애트리뷰트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오타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시켜서 콜앱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잠시만요. 요거를 실행시켜 놓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실행이 다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경초가 걸렸고 녹색으로 표기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PC에서 램에서 요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밑으로는 언제든지 이 변수나 그 다음에 요 임포트 되어 있는 요 두 가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을 따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임포트라는 거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numpy라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2차원 배열, 뭐 3차원 배열 여러 가지 배열들을 쓸 때 다 요 리스트 대신해서 nump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numpy가 서로 상호적으로 좀 잘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리스트의 부족한 점을 numpy가 많이 충족하다 보니까 영상 처리라든지 아니면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베이스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계속 배우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킷런에 있는 그 다양한 것들 중에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거를 임포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기는 리니어 모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것들을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작업을 해주는 거는 리니어 모델 안에 들어있는 리니어 레그레이션, 우리가 선형회귀에 대한 함수를 요기 모델이라는 REGR, 뭐 리니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이터도 안 집어넣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만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나의 선형적인 값들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측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얘가 수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패턴은 요 패턴은 나중에 그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우리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여기서 더 구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네트워크는 따로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알고리즘으로 선형 값들을 데이터만 들어온다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표현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코딩을 콜앱에서 했고요. 아직 여기서 뭐 안 되신 분들 있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나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채팅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10시 25분이네요. 15분 쉬고 40분에 요거까지 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 한 학생, 홍민혜 학생 같은 경우는 빨리 와가지고 요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